1978년 7월 이탈리아 로마의 한 화랑에서 젊은 화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도이나 분베아, 재능 넘치는 28살 루마니아 출신 여성 화가였죠. 전시회를 준비하던 중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고 여권과 개인 소지품은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20년이 지난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이나는 1997년 1월 북한 평양에서 4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에 끌려가 자유를 잃은 채 생을 마감한 것이죠. 재능 있는 여성 화가가 왜 북한으로 끌려갔을까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숨겨진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는 미스터리 스토리입니다. 1950년 2월 14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태어난 아이 도이나 분베아였죠. 도이나가 자란 시절 루마니아는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차우셰스쿠 독재 정권 아래서 자유는 억압받았죠. 하지만 어린 도이나에게는 억압할 수 없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림이었어요. 5살 때부터 도이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필 하나로 놀라운 초상화를 그려냈죠. 부모님은 딸의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해요. 어머니 마리아 여사의 말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딸의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죠. 1963년 13살이 된 도이나는 부쿠레슈티 미술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여학생으로 미술을 전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이나는 실기시험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도이나는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초상화에 탁월했어요. 사람의 내면까지 그려낸다는 평가를 받았죠. 미술 선생님 이온 선생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도이나의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이 보였어요. 단순히 외모를 베끼는 게 아니라 본질을 담아냈죠. 여학생 중에서는 보기 드문 재능이었습니다. 1968년 도이나는 부쿠레슈티 미술대학에 진학했습니다. 18살 청년의 꿈은 컸어요. 루마니아를 넘어 세계적인 화가가 되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 예술가의 자유는 제한적이었어요. 정부가 승인한 주제만 그려야 했고 작품 활동도 감시받았습니다. 특히 여성 화가에 대한 편견도 있었죠. 도이나는 답답했습니다.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서방 세계에서 전시회를 열고 싶었습니다. 1972년 대학을 졸업한 도이나는 결심했습니다. 루마니아를 떠나기로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산권 국가에서 해외 이주는 거의 불가능했죠. 특히 젊은 여성이 혼자 떠난다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도이나에게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술가 교환 프로그램이었어요. 루마니아와 이탈리아 사이에 문화교류 협정이 있었죠. 도이나는 지원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정성껏 준비했어요.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작품에 감탄했습니다. 1973년 3월 도이나는 이탈리아 로마로 떠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23살 여성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공항에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어요. 꿈을 이루렴 하지만 우리를 잊지 마. 위험한 일은 하지 말고. 걱정 마세요. 엄마 성공해서 꼭 다시 올게요. 도이나는 약속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것이 부모님과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 몰랐죠. 1973년 3월 15일 도이나는 로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본 서방 세계는 충격이었어요. 화려한 거리, 자유로운 사람들, 넘쳐나는 물건들. 공산주의 루마니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도이나는 로마 미술 아카데미에 등록했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그림을 그렸죠. 생활비를 벌기 위해 거리에서 초상화도 그렸습니다. 스페인 광장 근처가 그녀의 단골 장소였어요. 관광객들 사이에 이제를 펼치고 앉았죠. 1시간이면 놀라운 초상화를 완성했습니다. 이 젊은 여성, 정말 실력이 대단하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이나의 그림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동유럽 출신의 여성 화가라는 점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었습니다. 1974년 봄, 도이나는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화랑 주인 마르코 로시 씨였죠. 로시 씨는 트라스테베레 지역의 작은 화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스페인 광장을 지나다 도이나의 그림을 봤어요. 아가씨, 이 그림 당신이 그린 거요? 네, 그렇습니다. 놀랍군요. 내 화랑에서 전시회를 열어보지 않겠소? 도이나의 눈이 빛났습니다. 꿈에 그리던 기회였죠. 1974년 6월, 도이나의 첫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소규모였지만 반응은 뜨거웠어요. 이탈리아 미술평론가 안토니오 델라 로카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분베아의 초상화는 영혼을 담고 있다. 동유럽 출신 여성 화가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인재다. 그녀의 섬세한 붓터치에는 여성만의 감수성이 담겨 있다. 작품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도이나는 경제적 안정을 찾았죠. 더 넓은 아틀리에를 얻었고 화구도 마음껏 살 수 있었습니다. 1975년 도이나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탈리아 조각가 지안루카 마르티니였어요. 지안루카는 로마 예술대학에서 조각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도이나의 전시회를 보러 왔다가 첫눈에 반했죠. 당신의 그림은 제 마음을 훔쳐갔어요. 지안루카의 고백이었습니다. 도이나도 그에게 끌렸어요. 두 사람은 로마의 봄을 함께 보냈습니다. 콜로세움을 거닐고 트레비 분수 앞에서 동전을 던졌죠. 도이나, 당신은 자유를 위해 조국을 떠났죠? 네, 예술의 자유를 찾아서요. 그럼 이제 여기가 당신의 집이에요. 나와 함께 있으면 평생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약혼했습니다. 1976년 봄에 결혼하기로 했죠. 도이나는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약혼 소식을 전하고 사진을 보냈어요. 어머니로부터 축하 편지가 왔습니다. 딸아, 행복하게 살거라. 언젠가 사위를 꼭 만나고 싶구나. 하지만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75년 말 지안루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도이나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한동안 붓을 잡지 못했어요. 1976년 여름, 도이나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안루카라면 이렇게 하길 바랐을 거야. 계속 그리라고 했을 거야. 슬픔을 예술로 승화시켰죠. 이 시기 작품들은 더욱 깊이가 있었습니다. 1977년 도이나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로마뿐만 아니라 밀라노, 피렌체에서도 전시회 요청이 들어왔어요. 작품 가격도 올랐습니다. 한 점에 500만 리라까지 받았죠. 당시 웬만한 직장인 연봉에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유럽 미술계에서 도이나 분베아라는 이름은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산권을 탈출한 여성화가 약혼자를 잃었지만 예술로 슬픔을 이겨낸 강인한 여성.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1978년 6월 로시 화랑에서 도이나의 대규모 개인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말 오프닝을 목표로 했죠. 도이나는 매일 아틀리에에서 작업했습니다. 새로운 작품 20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6월 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도이나를 찾아왔어요. 동양인으로 보였습니다. 한국어를 쓰는 것 같았죠. 무슨 일이세요? 도이나가 물었습니다. 남자들은 영어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북한 대사관에서 왔습니다. 화가 선생님께 제안할 것이 있어요. 북한이요? 네, 평양에서 큰 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화가들을 초청하고 있죠. 선생님도 참여하시겠습니까? 도이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관심 없습니다. 지금 준비 중인 전시가 있어서요. 생각해 보십시오. 조건은 아주 좋습니다. 여성 화가로서 사회주의 국가들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명함을 남기고 갔습니다. 도이나는 명함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찾아왔죠. 선생님,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평양 방문을 고려해 주십시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관심 없다고요. 도이나는 짜증을 냈습니다.
남자들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어요. 화랑 주인 로시 씨는 걱정했습니다. 도인아, 저 사람들 조심해. 북한은 위험한 나라야. 알아요. 무시하면 돼요. 도인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실수였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틀리에 건물 맞은편 카페 주인 안토니오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건물 앞에 자주 나타났어요. 외교관 번호판이 달려 있었죠. 저 차 요즘 자주 보이네. 안토니오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차 안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6월 30일, 북한 사람들이 세 번째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태도가 달랐어요. 선생님, 마지막입니다.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도인아는 화가 났습니다. 그만 좀 하세요. 관심 없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남자 중 하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루마니아에 가족이 있으시죠? 부모님, 여동생. 도인아는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이 협박이라니요. 그저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루마니아와 우리는 우방국이니까요. 남자들은 다시 묘한 미소를 지으며 떠났습니다. 도인아는 불안했습니다. 로시 씨에게 말했어요. 마르코,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글쎄, 외교관들이잖아. 증거도 없고. 하지만 조심해야 해. 당분간 혼자 다니지 마. 7월 2일 일요일이었습니다. 도인아는 교회에 갔습니다. 미사를 드리고 고해성사를 했어요. 신부님, 저 요즘 불안해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기도하세요, 딸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미사가 끝나고 도인아는 테벨에 강변을 걸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지안루카, 당신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돌아가신 약혼자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인아는 아틀리에에서 작업했습니다. 새 작품을 완성하고 싶었거든요. 밤늦게까지 붓을 놓지 않았죠. 내일은 일찍 쉬어야지. 혼잣말을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978년 7월 3일 월요일, 도인아는 아침 일찍 아틀리에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 말이에요. 그날이 도인아를 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도인아는 오전 내내 작업했습니다. 새 작품을 위한 스케치를 하고 있었어요. 점심은 근처 트라토리아에서 먹었습니다. 단골 식당이었죠. 오늘도 파스타? 주인 마리아 아주머니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카르보나라 주세요. 도인아도 웃었습니다. 전시회 준비 잘 돼가요? 네, 다음 달이면 오프닝이에요. 꼭 오세요. 물론이죠. 우리 동네 자랑인데. 오후 2시, 도인아는 다시 아틀리에로 돌아갔습니다. 카페 주인 안토니오 씨가 봤어요. 도인아, 오늘도 열심히 하네. 도인아가 손을 흔들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6시, 화랑 주인 로시 씨가 들렀습니다. 작품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온 거였죠. 도인아, 작업 잘 돼가? 네, 거의 다 됐어요. 이번 전시회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좋아, 기대된다. 두 사람은 잠깐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난 가볼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로시 씨가 떠난 건 6시 반쯤이었습니다. 그것이 도인아를 본 마지막 목격이었습니다. 저녁 7시 반, 카페 주인 안토니오 씨는 이상한 차를 봤습니다. 검은색 벤츠, 외교관 번호판이 달려 있었어요. 요즘 자주 보던 그 차였습니다. 차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남자 3명이 내렸어요. 동양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안토니오 씨는 카페에서 지켜봤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남자들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4명이네. 분명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나온 거였습니다. 한 사람은 중간에 두 사람이 부축하고 있었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누가 아픈가? 안토니오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부축당하는 사람의 걸음걸이가 자연스럽지 않았죠. 마치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저녁 9시, 로시 씨가 도인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시회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었거든요. 벨소리만 울릴 뿐 받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도이나는 늘 전화를 잘 받았거든요. 10시 다시 전화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로시 씨는 직접 아틀리에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도이나, 나야 마르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죠. 로시 씨는 여분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도이나. 아틀리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도이나가 작업하던 캔버스가 이젤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붓도 팔레트 위에 놓여 있었죠. 물감이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마치 작업 중에 갑자기 자리를 뜬 것 같았습니다. 로시 씨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도이나의 핸드백이 걸려 있었어요. 지갑도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여권, 신분증,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죠. 돈을 가져가지 않고 어디 간 걸까요? 로시 씨는 즉시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화가 도이나 분베아가 실종됐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안 돼요. 담당 형사 비안키 경위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일은 없었습니까? 네, 북한 대사관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평양 전시회에 초청한다고 했는데 도이나가 거절했죠. 비안키 경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북한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로시 씨는 지난 한 달간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3번의 방문, 점점 강해지는 압박, 가족에 대한 언급까지. 혹시 그 사람들 인상착의를 기억하십니까? 동양인이었어요. 키는 평균 정도,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외교관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북한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측은 부인했죠.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는 분베아 씨를 모릅니다. 수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7월 10일,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카페 주인 안토니오 씨였어요. 그날 저녁 이상한 차를 봤습니다. 어떤 차였죠? 검은색 벤츠였어요. 외교관 번호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시간은요? 7시 반쯤이었을 겁니다. 그 차가 건물 앞에 멈춰 섰거든요. 그 다음엔요? 남자 3명이 내렸어요. 동양인 같았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얼마나 있었습니까? 한 30분. 그리고 나왔는데 4명이었어요. 4명이요? 네. 분명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나왔어요. 한 사람은 중간에 2사람이 부축하고 있었고요. 얼굴을 봤습니까? 못 봤어요.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체격이 여성 같았어요. 비안키 경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외교관 번호판, 동양인, 부축당하는 여성. 모든 정황이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납치. 7월 15일, 경찰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공항 기록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7월 5일, 북한 외교 화물이 모스크바행 화물기에 실렸습니다. 화물 내용은 뭡니까? 외교 화물이라 검사 면제입니다. 비안키 경위는 직감했습니다. 도이나가 그 화물에 실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외교 화물은 불가침이었으니까요. 루마니아의 부모님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충격으로 쓰러졌어요. 딸이 북한에 끌려갔다니 믿을 수 없었죠. 아버지 안드레이는 이탈리아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제 딸을 찾아주십시오. 하지만 돌아온 건 안타까움 뿐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라. 루마니아 정부도 도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모든 것을 부인했죠.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도이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북한에 있는 걸까요?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1978년 7월 3일, 로마에서 사라진 화가 도이나 분베아. 그녀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후 놀라운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 봤습니다. 만수대 창작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김정일의 초상화를 그렸다고 들었습니다.
도이나는 정말 북한에 있었던 걸까요? 그곳에서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그리고 1997년 1월, 그녀는 어떻게 생을 마감했을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여기는 미스터리 스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